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했죠. 나스닥이 2.6% 올랐고요. 다우는 0.4% 올랐습니다. 전일도 미국 시장이 좀 올랐는데 오늘 이틀 연속으로 강세의 흐름을 보이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화두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또 하나는 AI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일 뉴욕 연은총재인 존 윌리엄스가 추가적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금리 인하 불씨를 키웠고, 오늘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나의 우려는 주로 노동시장에 있고 난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발언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다시 올랐었습니다. 8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 하는 것이 맞는지에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원래 금리 인하론자인데 지금 미국의 문제, 인플레이션의 문제, 노동의 문제는 관세로 인해 생긴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금리 인하 카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일부 내려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 카드가 효용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환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원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고용의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원재 가격이 올라서 생긴 제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가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관망 모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상승 이슈가 없으니까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AI 버블론이 굉장히 크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지난번에 팔란티어 공매도 포지션 구축하면서 AI 투자 우려를 제기했죠. 그러면서 칩의 수명주기를 언급했죠. 사실 칩의 수명주기가 정말 짧다면 이건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설비 투자하는 기간 동안 그만큼 수익을 못 받아내면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엔비디아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마이클 버리가 말하는 건 칩의 기간은 2년에 3년인데 엔비디아에서는 6년 정도까지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칩을 가져가서 지금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6년 안에 모델을 못 만든다면 다시 재설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이클 버리가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듯이 AI 투자 역시 거품 성격이 짙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그 제미나이라고 있어요. 제미나이를 3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호평을 받으면서 그 AI 경쟁력에 대한 기대가 그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엄청 시장을 끌어올리는 하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이 6% 올랐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11%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또 AMD도 거의 한 8% 올랐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AI5라는 것을 그 전기차에 탑재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AI6도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시장을 끌어주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AI에 대한 버블론과 또 AI에 대한 버블이 아니라는 그 상황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제시했던 칩의 수명주의가 진짜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AI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AI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요. 그렇죠? 물론 그 부품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벌긴 하죠. 하지만 그 제품을 가져간 기업들은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또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AI 버블에 대한 이슈는 계속 시장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 차트를 보시면 월봉상으로는 제자리 걸음한 거죠. 일봉상으로는 일단 올라왔지만 5일선 위로 탔지만 60일선 밑에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좀 보시면은
5일선 밑에서 올라와서 60선 관통에 올라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그닥 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S&P 500 기준으로 7,800까지 갈 거다. 뭐 이런 목표치 제시하는 투자은행도 있긴 한데요. 일단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정도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급락을 일단 마감을 하고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지만 월봉상으로 보면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가 되게 지금 문제가 있죠. 어제 국내장이 상승하다 밀렸던 것은 원달러의 영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원달러가 1477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477원. 본장에서 올라온 거죠. 여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 원달러가 요즘 뭐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원달러를 잡기 위해서 그 한국은행 뭐 그다음에 국민은행 국민연금 뭐 기업 또 뭐 이렇게 해가 여러 게 뭐 사자 회담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환해지를 뭐 시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는 금액이 1,1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1,100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유도할 거냐의 싸움인데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미래를 그 연금으로 줘야 될 돈인데 이 방어를 하는데 쓰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지만 환율이 너무 올라가도 좀 부담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봉상으로는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추세라는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월봉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했는데 이 월봉상으로는 1670원, 1730원까지 보이는 상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방어를 안 하고 자율에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방어해서 달러만 소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원달러 올라가는 이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서학개미가 미국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그 엔화에 대한 부분. 엔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같이 약세로 가는 과정. 특히 일본과의 금리 차가 좁아들면서 일본이 금리 차를 통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저금리에는 돈을 가져서 해외 고금리로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달러가 올라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특히 미국으로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시는 미국이 관세 정책을 피면서 미국에서 생산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서 생산을 요구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또 변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냥 내비두는 게 낫지 않겠냐. 올라가든 말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수출해서 우리가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입을 줄이고 뭐 그런 식의 대응이 저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건 뭐 석학들이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어저께 코스피가 거의 상당히 올랐었어요. 어저께 코스피가 여기 보시면 5일선까지 3,917포인트 1.66%까지 올랐다가 쭉 밀려서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 흐름을 보였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어저께 외국인은 7,900억을 팔았어요. 기관은 1조 2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기관화 장세였거든요. 기관화 장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못 갔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물이 4일 연속으로 매수한 거. 이거는 아마 누적 매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도, 그러니까 기관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선물을 샀는데 주가가 못 간 경우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4일 동안 기관 현물 사고요. 4일 동안 외국인이 선물을 사요. 그럼 이거는 주가가 내린 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행보를 오늘 또 봐야 되겠죠. 이들의 행보를 봐야 됩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하락이 좀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지만 대응의 원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골드연을 대상으로는 대응의 원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방향대로 가고 일정 지장되면 또 방향대로 가고 또 그 위에서 또 하락 이익이 없으면 다시 상방으로 가고 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수익이 어쨌든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목표치는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하락을 하려면 또 이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음봉이 2개가 나왔죠. 벌써 5거래일 동안 음봉이 5개예요. 근데 개파락이 아주 큰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갭을 하나는 메우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기관의 행보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환율 1477원 추가로 돌파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